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증거 효력에 대해서 좀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이 신문조서뿐만이 아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뿐만이 아니고 참고인 진술조서도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최근에 나왔다. 그러면서 3차 준비 공판 때 재판부가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확인을 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공소 제기 이후에 참고인을 불러서 진술조서를 받고 그거를 증거 목록으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진술조서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는 진술조서는 증거로서 동의할 수 없다.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증언을 듣게 됩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항소심에서의 일이지만 재판부에서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공소 제기라는 것은 곧 이제 사건의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데 그 이후에 참고인을 불러다가 법정에서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하면 될 것을 왜 수사기관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수사기관에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거를 검찰에 진술조서를 제출하고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게 되면 그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또는 증언에 대해서는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게 11월 28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게 그 해당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모 씨예요. 이모 씨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지난달 28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파기환송됐어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 파기환송된 이유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난 3차 준비공판 때 재판부가 언급을 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는 항의를 했습니다. 왜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 이 이례적인 판례를 가지고 나와서 마치 정경심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예단을 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한 판례는 해당 공소 사실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또는 이 증거물이다. 근데 우리가 제출한 증거물은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사건이라 하면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증거물이다. 또는 진술조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니 사문서 위조는 공소로 제기를 해놨고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진술조서를 받으면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 있는 증거자료를 확 안 가져오나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진술을 안 받나요? 행사라 하면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거는 또는 위조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거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의전원 등의 입시 서류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출한 거는 정경심 교수와 그 딸이 뭐 공범으로 돼 있든 어쨌든 딸이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성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면
그 행사죄하고 연관이 되나요? 행사죄를 수사하기 위한 진술조서라고 볼 수 있나요?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문서든 사문서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딱 무자르듯이 분리를 해서 볼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검찰의 논리에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판례,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 같은 맥락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